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랭 국가입니다. 불곰의 러시아, 바이킹의 북유럽, 마오리족의 뉴질랜드, 징기스칸의 몽골 등 상남자 하면 떠오르는 국가들 여럿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한때 상남자, 노빠꾸 하면 딱 이 나라를 떠올렸죠.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지금이야 스코틀랜드가 왜 상남자임? 상남자가 치마를 입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국에서 유행한 시리즈가 하나 있죠. 상남자의 나라 스코틀랜드. 당시 한 유저가 싱글벙글 스코틀랜드의 일상들을 소개한 글인데 이게 하나같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차량 바퀴가 잠기자 차 주인은 빨리 그냥 가져라 하고 차를 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 감자튀김 가게에서 쥐가 나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를 공지로 알리자 한 단골 손님은 내가 건강하자고 감튀를 처먹겠냐 10년들아 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스코틀랜드. 현재 술에 취한 남성이 다른 사람 굴뚝에 대변을 본 후 도주하여 수배 중입니다. 스코틀랜드. 밴드 U2가 공연 중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칠 때마다 아프리카에선 아이가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관객석의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박수를 멈춰 이 악마같은 새끼야. 스코틀랜드. 한 스코틀랜드인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도널드 트럼프의 머리가 가발인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네, 하나같이 범상치가 않죠. 이 시리즈가 당시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끌며 스코틀랜드 이꼬르 상남자란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렇고 해외에서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내가 생각한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치마 입고 악기 연주하는 곳. 실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산책 중에 가로등에 매달린 사람을 만났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거 진짜다. 이건 밈이 아니라 임리화김. 네, 딱히 다른 것 같진 않네요. 미국에서 통나무를 드는 법. 러시아에서 통나무를 드는 법. 한편 스코틀랜드에선 말고도 우리나라로도 수출됐던 스코틀랜드의 5가지 명언도 있죠. 야, 하나같이 주옥같네. 자, 우리나라야 스코틀랜드 시리즈가 유행했다지만 해외에선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말투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스코티시 액센트라고 하여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일종의 사투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보시면 알파벳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영어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덕분에 유머 요소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한국의 영남 사투리, 일본의 오사카 사투리, 미국의 남부 사투리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하나같이 거칠다는 이미지가 있듯 스코틀랜드도 비슷한 이미지가 새겨진 거죠. 근데 이런 거 다 빼고 생각해도 그냥 훌륭한 예시의 스코틀랜드인이 있죠. 고든 램지. What are you? 음식도 막 일단 다 튀기고 뭐는 노빠꾸 딥프라인 조리법이 유명하죠. 야, 누가 산업혁명 발상지 아니랄까봐. 근데 스코틀랜드는 상남자일 뿐이지 막 미개한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가 현대 세계를 발명해냈다 란 주장이 있을 만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발견 혹은 제시한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기초과학 하나는 탄탄한 나라다. 야, 이게 유전자에 새겨진 실험 정신이었구만. 인플레이션, 주로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는 탓에 그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죠. 국가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형성된 곳, 예를 들면 게임에서도 간간히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도 정확히 조선 왕조 때에 벌어진 유명한 인플레이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경복궁 증건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자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걸 마구 찍어내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때문에 당백전은 가치가 폭락하여 효용성이 없다시피 한 화폐가 되었죠. 당백전은 흔히 당전이라 불렸는데 점차 거세게 발음한 땅전으로 변형되었고 이후 한 번 더 변형되어 현재 우리가 땡전 한 푼 없다 할 때 쓰이는 그 땡전의 어원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흔들린 나라들은 차고 넘칩니다. 2018년에 베네수엘라 연간 인플레이션 수치는 13만 %, 1차 대전 직후의 독일은 570억 %, 유고 연방이 해체된 직후의 유고슬라비아는 11조 6,500억 %등 다들 쟁쟁한데 근데 그중에서도 끝판왕은 따로 있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해서 오히려 나라의 이미지를 역포식해버린 나라. 자, 두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짐바브웨입니다. 2008년 당시 인플레이션 수치는 대체 얼마였냐?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2억 3천만 %. 고작 2억 3천만 달이 독일선에서 떠이? 네, 근데 이건 정부의 공식 발표라서 쪽팔리니까 줄여서 내놓은 결과란 게 중론이고요. 스티브 한케란 미국의 경제학자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97의 %라고 합니다. 조를 넘어서 경을 넘어서 해까지 갔다 이거예요. 당시 포브스 아시아에서 예측한 인플레이션 수치는 6억 5천만 9걸 %였다던데 이걸 숫자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아니 뭔 개초딩 숫자같이 생겼네. 물론 진짜 이 정도는 아니었다곤 하는데 이런 예측이 나올 만큼 당시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이 미쳐 날뛰었던 거죠. 그래프화 시킨 모습을 보면 천장을 뚫고 나간다고. 비트코인도 이 정도는 안 뛰었어요. 옆에 적어놓은 문구 보면 얘네도 분석할 때 애지간히 얼탱이 없었는가 봅니다. 이걸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100조 짐바브웨 달러죠. 숫자는 개 큰데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였냐? 약 7.58달러. 현 기준 한화로 대충 1,500원. 더 충격적인 건 짐바브웨는 2008년 이전에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기에 2006년에 1,000달러를 1달러로, 그러고 나서 2년 뒤 다시 100억 달러를 1달러로, 그러고 나서 4개월 뒤 다시 1조 달러를 1달러로 줄이는 개혁을 했음에도 이딴 지폐가 나왔단 겁니다. 얘를 맨 처음 그 수치로 치환하면 사실상 100간 달러예요. 화폐의 가치가 이 정도 개박살 정도는 나줘야 한 국가의 이미지를 역포식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짐바브웨 달러는 사실상 장난감 취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 기사를 보면 부자 되려는 기념품으로다가 1조 짐바브웨 달러를 선물한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죠. 그냥 잘 만든 씨앗은행 지폐 수준입니다. 가격은 더 싸고요. 또 이그노벨상이라고 아시나요? 노벨상의 패러디인데 굉장히 엉뚱하고 웃긴 연구 혹은 그 현상 자체를 선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큰 수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2009년 이그노벨상 수학 부문에 선정됐죠. 그리고 그 이후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은 10조 달러의 상금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짐바브웨 달러로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외에서도 하하 나 백만장자임 짐바브웨 같은 밈들을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처음 말했듯 게임에서도 인플레가 일어나면 짐바브웨란 별명이 붙게 됐죠. 대표적으로 디아블로3가 초창기 엄청난 인플레를 겪었을 당시 짐바블로라 불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기록적인 인플레를 겪은 국가는 헝가리래요. 딱 한 달 만에 4경 2천조 %를 기록해서 기네스북에 기록됐다고. 자, 세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둘이 아닌데 그중 좀 골 때리는 거 하나 꼽자면 그놈의 아날로그 고집을 꼽을 수 있겠죠. 카드 대신 현금, 전자서명 대신 도장, 메일 대신 팩스 등 유독 디지털과 소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이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경제 규모도 거대하고 기술력도 좋은 나라가 대체 왜?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도장 찍는 기계죠. 사람이 하나하나 도장 찍는 게 번거로우니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참 그야말로 일본다운 기계 그 자체입니다. 종이를 넘기고 날일란을 확인 후 정확히 도장을 찍는 정밀성, 역시 로봇 기술 선진국다운 기술력인데 근데 그걸 도장 찍는 데 쓰고 있다는 게 참 괴리감이 들죠. 뭐랄까 약간 골드버그 장치의 상용화 느낌? 뉴스에서도요, 태풍의 궤도를 보여줄 때 그래픽이 아니라 직접 만든 모형을 요리조리 움직이며 설명을 하고, 코로나 사태 당시엔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그래프로 기록했는데 당연히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더 치솟으며 그래프도 점점 올라갔고 결국 짐바브웨 해버렸다. 그리고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다, 비대면이다 해서 어느 때보다 디지털화된 환경이 필요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하라고 전 국민에게 우편을 보낸다든가, 도쿄올림픽을 응원해달라며 전 세계를 향해 팩스를 요청한다든가,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도장 찍으러 회사로 출근을 한다든가 등등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잔뜩 벌어졌죠. 수치로 보더라도 디지털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하죠. 근데 뭐 제가 이걸 분석할 깜냥은 안 되고, 이 모든 걸 떠나서 일본이 그냥 아날로그 감성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태풍계도 직접 보여주는 거 보는 맛 하나는 맛돌이잖아. 하지만 그와 별개로 코로나 당시 워낙 불편을 많이 겪은 탓에 디지털청이란 신규 기관까지 만드는 등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허나 과도기에는 항상 기상천외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법, 위에서 본 도장 찍는 기계처럼 암흑지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테크트리를 탔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냐? 워드 라이터, 워드로 글을 쓰면 기계가 그 글을 그대로 손글씨로 옮겨 적어줍니다. 야, 이게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 냉면이지. 그리고 도어락이지만 열쇠를 곁들인 열쇠 도어락도 있고요. 손으로 넘기는 PPT, 이게 진짜 어이없는데 지진 관련 브리핑 한다면 탁 TV 들고 나오길래 아, PPT로 발표하는구나 했는데 TV로 종이 보고서를 띄워놓고 브리핑을 합니다. 심지어 중간중간 사람이 직접 종이를 넘기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정도면 일본인들도 어이없었겠다 하고 원본 영상을 찾아가 봤는데 이 마스크 신기하게 생겼다는 말뿐 PPT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바뀐 게 제가 작년 12월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적어도 관광지에서만큼은 카드나 QR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야, 한국에선 오히려 관광지에서 카드를 안 받던데 리버스 대한민국이었네요. 아, 그리고 팩스가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팩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다란 의견도 있던데 이건 좀 다른 의미로 러다이트 운동함 갈겨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는 확실히 쇼폼의 파이가 커진 게 확 체감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 롱폼 중에서도 아주 느긋한 영상들의 수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꼽는 3대장은 공장 제조 공정, 부시크래프트, 그리고 복원 영상. 그 중에서도 복원 영상이 제 최애입니다. 근데 보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복원하다가 막 최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복원하는 게 약간 좀 맛이 없어요. 최소한의 공구로 한 땀 한 땀 깎는 게 진짜 개 맛돌이거든. 약간 UFC보다 길거리 개싸움이, 최신 헬스장 머신 보다 녹슨 바벨이 더 맛있는 그런 감성이죠. 이런 극한의 날 것 감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런 여러분께 딱 맞는 곳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의 복원 영상들을 보면 말이죠. 레이저 커터? 손으로 할 거야. 유아 프레스? 이것도 손으로 할 거야. 분체 코팅 오븐? 가스로 익히면 돼. 가장 믿을만한 공구는 역시 바이오 공구다. 때문에 파키스탄의 복원 영상에선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야 당연히 경제 수준이 열악하니까요. 이런 곳일수록 무언가가 고장나면 반드시 고쳐 써야겠죠. 근데 인프라도 열악하고 수리 부품은 물론 수리 도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몸뚱이를 갈아 넣는 거고 노하우 역시 상당하죠. 덕분에 상상도 못할 방식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계 네크로맨서라고 할까요? 시체마저 부활시키는데 그 내구소도 시체 수준이. 이게 유튜브에선 엄청난 이점인 게 복원 영상이란 카테고리가 인기는 많은데 때깔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근데 이거 봐, 차별점 뚜렷하잖아. 이걸 어떻게 따라할 건데. 근데 말이죠, 파키스탄만 인프라가 열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와 비슷하거나 더 못 사는 나라도 있을 거고 그런 나라도 똑같이 이런 극한의 수공업으로 수리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선 유독 파키스탄에만 이런 이미지가 씌워졌단 말이죠.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장아무개의 하루란 유튜버가 업로드한 파키스탄 복원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한국에서의 파키스탄 밈은 이분이 만들어낸 셈입니다. 덕분에 이런 날것의 복원 영상을 보면 국가를 확인하기도 전에 오평팔한 댓글이 달리고 나죠. 그럼 해외에선 어떨까요?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아예 밈으로 자리 잡힌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언급은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상인데 깔이 딱 파키스탄 깔이면 이거 파키스탄 영상 아니었어? 이런 댓글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의 수리 인프라를 가진 국가 중 파키스탄이 가장 활발하게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인 듯 합니다. 평균 조회수도 이쪽이 훨씬 높죠. 네, 그렇죠. 역시 파키스탄의 맛은 월드와이드였죠. 또 보죠.